네, 지금부터 교수의 대학생 전법 활성화 전략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황진수 전 한성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황진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띤 발표와 이런 열띤 자리를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69년도에 시작한 한국교수분자연합회 창립 멤버이고, 제가 저 있던 대학에서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론자이신 중앙대학의 김성천 교수님은 좀 일찍 가셨기 때문에 글로 양말이 쓰신 글로 대체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이등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군전법 활성화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등민 교수님,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 환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등민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저는 아까 말씀을 여러분들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셔서, 특히 뇌의 과학이 법이다 하는 데 상당히 기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불심이 많이 깊지는 못하고, 우리 국다의 회장님, 김선호 회장님의 경우가 심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가 대학교 불교 대학생들의 전법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냐 주제로 지금 토론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저희 학교 예 사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글을 쓴 군전법 얘기는 글로 대신 하고요. 그 사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대학인 교수님 소개로 회장님 김선호 회장님을 뵙고요. 저희 학교에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저는 그게 불심이 깊지 못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학점을 인증해주는 인성교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인성교과목은 모든 학생이 필히 4학기를 들으려면 졸업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인성교과목을 꽤 좀 됐는데, 제가 학교 교무를 맡을 때 그 교과목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손거리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인성교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매주 이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모든 교수가 다 인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성을 전공한 교수들도 아니고. 근데 모든 학생들은 다 이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야만이 졸업을 하게끔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다 보니, 거기에 맞는 전 인성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제 제 전공이 취업의 문제는 이런 거밖에 얘기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혹시 집안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불심을 생각하는 학생을 좀 제가 추출했어요. 추출하는 과정에 김진애 회장을 뵙고서도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저희 과에 있는 학생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가지고, 너가 한번 동아리를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요. 동아리 만들면서도 이 동아리에 이 동아리방이 없어요. 처음 만들 때는. 그래서 마침 제 실험실이 비어 있어가지고 임시 동아리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생 회장이죠. 회장이 적극 홍보를 해서 처음에 한 달 만에 한 50명의 학생을 모았는데 마침 그 용주사에서 지원이 좀 있어서 학생을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도움을 더 받았던 거는 한 달쯤 됐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안성 가까이에 칠정사가 있습니다. 칠정사 이제 지강 스님 주지님 오셔서 저희 학교하고 또 도움을 좀 주게 됐는데 그 자리에 우리 학교 총장님은 우리 저 불교 동아리가 아직 창립이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학생 동아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장사에 되게 좋아하셔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학생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인크리징 됐고 또 자주 모이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모임은 저희는 매주 법회를 했습니다. 매주 법회를 해서 제 지도법사님이 오셔가지고 매주 지도를 해주셔서 상당히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방학 때라 지금 조금은 소원하고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가 다른 대학에 도움이 됐으면 참고됐으면 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좀 해줬으면 했는데 빨리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순서상으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주현우 학생 있습니까? 네.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시켜도 되겠죠? 네. 5분 이내입니다. 네, 제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주현우입니다. 네, 제가 원래 7시에 또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18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토론문은 먼저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또 따로 연락해 주시면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불련,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조직 현황과 그 다음에 제가 대학생 전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담아놨습니다. 먼저 저희 대불련 조직 현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불련에서는 전국에 18개의 지부 그리고 82개의 불교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25곳 우리 대불련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불교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련 중앙사무국,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앙사무국은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중앙집행위원과 지도위원단 이 사무국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은 저와 같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위원단은 보통 대불련 선배님들께서 지도위원으로서 함께 사무와 또 교육에 대한 업무를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중앙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장단, 지부장, 중앙집행위원 등의 지하유교를 납부한 지원의 대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며 학생입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 휴학을 하고 중앙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중앙회장이 대불련 전체 지혜를 위해서 지혜운영 컨설팅, 지혜 방문, 아니면은 템플스테이나 여름 캠프, 연합법회와 같은 지원 사업들, 대불련 어떤 불교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제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 전법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냐라는 내용인데 제가 파악하기로 2023년도 하반기부터 대학생 전법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창립된 불교 동아리가 약 40곳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와 함께 올해 1학기부터 이제 불교 동아리의 각 운영비 지원이 상월결사 측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되면서 또 더 친구들이 더 많은 어떤 템플스테이나 명상 체험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대불련 중앙회장이 봤을 때 불교 동아리 대학생 전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 동아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 하고자 할 때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를 하러 대학교에 갔고 각자 자기의 생활비를 버는 것만으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동아리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운영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운영비 지원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올해 아니면은 작년부터 상월결사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또 그와 함께 다른 조계 사찰이나 지도교수님들이나 스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니 실제로 학생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많은 불교 동아리가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사실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불교 동아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더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로 역량 강화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불교 동아리의 지원 어느 정도 이제 인식도 지도 교수님 어른들께서 불교 동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이 잡혔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 대한불교진흥원이나 상월결사나 아니면 각 교구 본사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받는 주체인 대학생들이 먼저 이 지원을 받은 거 어떻게 잘 사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런 우수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많은 친구들에게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충분히 불교 동아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후배 간의 관계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로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도 교수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뭔가 학생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인 지도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빠르게 활성화되고 더 널리 우리 불교를 학생들에게 퍼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른이시고 지도 교수님이시지만 막상 정말로 동아리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면 실망하고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학생들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요즘 애들은 이렇다, MZ는 이렇다, 저렇다. 근데 저는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20대 청년이라 이제 사회 처음 나온 거니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교수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조금 더 저희를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함께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불교 동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도법사 스님께서도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게 맞고 또 지도법사 스님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는 교수님들께서도 주로 계신 것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지도 교수님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불교 동아리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사무국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앙사무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인데 자체적인 수익 없이 권선과 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이제 포교원 조계정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 동아리가 지금 1년 사이에 40개 정도 늘어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든 커지는 규모를 커버할 만큼의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로는 각 불교 동아리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가고 있지만 그거를 전부 다 관리하고 또 직접 연락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까 국립경상대학의 김용진 교수님이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가슴에 와닿는 뼈에 사무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쥐들이 모여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우리가 경종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립니다. 불교 학생회가 바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첫째는 지금 종교의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종교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마땅치도 않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단체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생 김순남 회장이 대학생 불교 포교를 위한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김덕희 우송대학교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을철이 되면 우리 집에 할머니가 스님을 한 분을 모셔가지고 한 달씩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쌀 농사가 주농사였는데 스님이 한 달씩 기도하시고 나면은 그때는 구름마라 그러죠. 그에 쌀을 몇 가면 절로 보내는 그런 난태 불교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불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41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어느 지역에 교육장으로 퇴직을 하고 2년이 되어서 지금 우송대학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교수 부탁이 생긴다는 데서 너무 반가워서 우리 김순남 박사님은 제가 만학도로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연령은 저보다는 어리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딱 열정적인 모습으로 아까 캐디 근무하실 때 정말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학문을 탐구한 그런 모습 감동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인연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면은 주말에 불교 행사가 열립니다. 시상식도 있겠는데 아무도 간부들이 가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가서 축사도 해야 되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제가 자진할 수는 없고 나중에 누가 가게 되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불교 공부도 하면서 불교에 관련된 설화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상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은 이게 종교 행사 아니냐 하고 학교에서 반발이 많이 했어요. 내님들이. 이게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다. 오늘 학생들을 봐라.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불교의 선량한 자비광명의 정신으로 학생을 순환시킨다는 아까 우리 김순남 박사님께서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불교의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대학에 강의도 하면 주말에는 김천의 직지사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교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직지사에 템플스 대회가 있는데 오면은 항상 전국에 158개 사찰에서 템플을 합니다. 근데 2022년, 2023년 그 많은 사찰 중에 전국에 1등을 한 곳이 직지사예요. 약 10,000명의 외국인들이 한 2,000명, 국내인들이 한 8,000명의 템플을 하는데, 그때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사찰에 해요. 그러면 오늘은 템플 며칠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하냐고 물어봐요. 주로 학생이라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대학에서는 불교 동아리를 창조할 수는 없었지만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불교가 갖는 좋은 의미, 현대적 의미를 그렇게 해주게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199쪽, 200쪽에서 심어놨습니다. 실어놨는데 불교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건 전통 사찰을 한번 탐방하는 것도 좋겠다. 사찰에 가면 당우, 그 다음에 전각, 그 다음에 탱화, 불상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오더라. 그리고 불교 사물, 특히 저녁 예불 할 때 스님의 법고와 범종을 두드리는 모습을 가슴이 서글합니다. 정말 그런 실제적 모습을 통해서 불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찰 탐방을 하면 그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전설이라든가 사찰 건립 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당, 큰 법당에 들어가면은 악착보살이라고 있어요. 우리 스님은 잘 아시죠? 악착보살. 악착보살 아시죠? 그 악착보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야용선을 타고 수행의 경지에 가야겠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스님과 차담하는 거 이것도 많은 이제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 하면은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1박 2일형, 체험형, 휴식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템플스테이 하면은 정말 학생들이 한번 스님과 직접 차담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고 그다음 108배도 해보고 그다음에 연주 깨기 그다음에 연 그리기 그다음에 큰 절에 있는 법궤도가 있습니다. 화엄일성 법궤도 한번 걸어보면서 그 의미를 새기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문예 활동도 좋겠다. 사찰에 와서 처음을 글로 쓰는 것이 참 좋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불교 동아리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마지막에 직지사에 가면 화학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학로가 있는 누각을 아시잖아요. 누각에는 주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써놨어요. 약인 영묘지 삼세일첩을 은간법켓은 일체유심절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풀었으면 다 아시겠죠. 만약 그대가 전생과 금생과 내세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알기를 원하거든 은간법켓은 삼라만상의 세계를 꿰뚫어보라. 이 모든 것은 네 마음의 조화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사는 거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행복 종교다. 아까 우리 불교는 과학이다 하듯이 불교는 수행 종교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번뇌를 이렇게 풀어라. 긍정 심리학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은 제가 몽정에 봉암산은 희양산 밑에 봉암산은 사찰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팔 아니면 산문을 열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불교의 8교구 김천 이제 대한불교 적은 제8교구 신도의 사무처장을 하면서 봉암사에 가가지고 그 봉암산 희양사에 있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너무 선정이 아름다워서 시를 하나 지어봤습니다.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암사 바람소리 희양의 살록에 흰 구름 내린 터에 봉암사 주지스님 합장으로 길을 열며 답안에 미소 따르며 띠따구나 하라신다. 본디 산중에는 줄 것도 하나 없어 밤새도록 내린 비로 계곡물 풀었으니 물소리 하나로 맞고 가슴 채워 가라신다. 애당초 내 두 손에 가진 것이 어디 있나 빈 산정 하늘 아래 길석을 열었으니 솔바람 맑은 소리만 귀에 담고 가라신다. 이렇게 스님이 하시는 듯한 말씀을 제가 실어 옮겨봤습니다. 부족한 사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그 통계가 한 20년 전에는 28%, 전에는 54%, 작년, 재작년에 조사한 것은 61%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8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교를 믿어라? 젊은 사람들한테 불교의 매력이 있습니까? 그거를 던져줘야 무슨 매력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 난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덕산 스님 조교회사 설립 원장이십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감기 마무리라 목소리가 맑진 않습니다. 제가 맡은 논평을 맡은 주제는 아라차림 명상 문일수 교수님 그리고 원혜영 교수님 교리 학습에 관한 토론인데 논평을 조금 짧게 쓴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제 뜻은 다 담은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장시간 오늘 뜻깊은 날이지만 출범식 그리고 장시간 다 참여한 결과 오히려 다른 주제에 제가 마음이 더 가서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2012년부터 제가 포교원에 한 5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불교 관련
거기에 보면은 교수불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들은 거기에도 이렇게 적을 두고 등록돼 있기도 할 겁니다. 또는 등록되어서 열심히 하는 분도 누군지는 계실 거고, 또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올랐지 간지 오래됐다 이런 분도 계실 건데, 지금 또 여름이고 방학이 되어서 그분들의 그걸 제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크게 1년에 2번 행사를, 그것도 포교원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좀 받고 또 여러 사찰에서 이렇게 탁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교수님들의 이제 템플스테이 큰절에 가서 이제 한 2박 3일, 길면 4박 5일 이렇게 머물면서 연수 겸 워크숍, 세미나, 주제는 많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내시를 처음에는 하나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구나, 세 번째는 근데 뭐지? 제가 5년을 있었으니까, 네 번째는 계속 이러네? 5년 차는 뭘 도대체? 사실 이런 좀 낙심에, 꼭 그 단체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하는 행동, 그렇다고 제가 그 단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안에 세미나니 주제니 토론이니 결국에는 원장 스님 대신해서 치사도 해야 되고 제가 그 참여를 해야 되죠. 잠시라도. 그러면 이제 그거 오고 가는 가운데 오늘처럼 이런 철자도 이제 받아보게 되고, 또 어쨌든 꼼꼼히는 아니지만 보게 되고, 큰 주제 제목만 봐도 불교에 대한 고민에 대한 주제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뭘 안 도와줘서 우리 못한다, 이렇게 그냥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얘기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교수님들 다 험담하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죠. 아까 경상대 교수님 김용주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거는 연구 사례나 주제나 이런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한 걸 지금 짧은 얘기로 우리에게 전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좀 일찍 발표를 하고 간 주연우 학생이 있었다면 제가 질문을 했을 텐데, 63년 9월 22일 날 이제 17개 대학이 서울에서 모여 동대에서 불자 이렇게 동아리 하자 하면서 모였다 하는데, 그 밑에 한 줄을 읽어보십시오. 현재 대불령에서는 전국 18개래요. 63년에 17개가 모였어요. 창단식을 했죠. 현재 몇십 년이 지났는데 50년 이상 지났죠. 근데 현재 대불련에 전국 18개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냥 거리니까 쑥 읽고 지나가겠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니까 현재는 180개도 모자란 거 아니야? 10배는 성장해야 되지 않나요? 성장을 못하면 다못 3배라도 성장하면 한 5, 60개는 돼야 되지, 그죠? 그럼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지. 겨우 한 숫자로 치면 하나만 늘은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도 어떻게 보면 추설이고, 추설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82개 산하 도가리가 있다 이러는데, 이게 여기에 얼마나 헛수가 있는지는 사실 본인도 밝힐 수 없을 거예요. 그거 밝히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알았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용진 교수님 말씀에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과 사찰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지도법사는. 그리고 사찰, 지도법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삼위일체든 사위일체든 간에 이렇게 이제 합심이 되어야 그게 또 잘 되는데, 아까 발표 중에 저는 좀 공감한 게, 학생들에게 한 학기인지 1년인지 모르지만 25,000원 회비를 받는다. 저는 학생들이 자기 소속한 것에 대한 단순 개모임에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회비 내는 사람이 회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몫을 지어준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방법이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자리가
63년으로 거슬러갈 수는 없지만 새롭게 어쨌든 조계 중에서 전법합시다, 불법을 전합시다, 그거를 내걸고서 이제 시작한 것에 또 여러 교수님들이 먼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오늘 100명 옵시다 뭐 이런 그 카톡도 했었는데 어쨌든 마음은 100명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이어가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발표 정말 고민하셔가지고 발표하신 분들 속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하나하나 실천을 잘 해나가서 정말 몇십 년이 아니라 다음 10년 뒤에는 최소 2배만 성장해도 큰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인사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봉헌사에 제가 한 3년 살았고 지금은 조계사에 또 소용 보고 있습니다만은 김순남 교수님이 이제 여기 봉헌사의 신도로서 아까 당시 뭐 여러 가지 공부한 얘기 했는데 그때부터 쭉 이렇게 오며 가며 보고 또 인연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뭐 관찰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도 불교를 좋아하고 또 걱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뭐 거론한 단체지만 교수불자회에 거기서 같이 조인해서 포교에 어차피 등록돼 있으니 더 크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새롭게 오히려 더 원대한 미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창단하게 돼서 오히려 저는 스님으로서 여러 교수님들의 응원도 보내고 앞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덕산 스님이 대불련 조직이 발전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다. 처음에 창단할 때 17개 썼는데 지금 25개 정도이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습니다. 조계종에서 출가한 스님이 2000년도에는 528명이었는데 2010년 뒤에는 287명, 2012년 뒤 2022년에는 45명으로 줄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지만은 축소하는 것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비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성대학에서 대학생 교수 불자 아니 학생 불교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불상도 모셔놓고 그 지도법사도 와서 법문하시고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저는 행정학과 교수였거든요. 정치학 언론이라는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깔아놨습니다. 200명씩 모입니다. 그 불교 학생 회장한테 야 누가 불교 학생인지 명단 적어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A 플러스 줬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한 20-30년 지났기 때문에 이 말을 처음으로 하지 그 비밀 그 큰일 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불교 학생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랬던 적도 있었다. 저희는 대학은 기독교 학교인데 불교 학생회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누구냐? 조현주 학생, 경동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입니다.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5분. 안녕하십니까. 경동대학교 불교 동아리 회장 조현주입니다.
저희 경동대학교 불교 동아리는 경동대학교 메트로폴 캠퍼스 재학생을 중심으로 2023년 11월 6일 대학 본부에 동아리 단체 등록을 하였고 2023년 11월 19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에서 호산 교부장 스님의 주재로 창립 법회를 진행하면서 경기 북부 지역 대학 중 최초로 창립된 대학생 불교 동아리입니다. 이러한 창립 과정에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전 서울 경기 지회장이자 교수부다의 회장님이신 신한대학교 김순남 교수님과 호산 교구장 스님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창립이 불가능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1월 창립 이후 2024년 7월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는 봉선사에서 개최하는 청년연합법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명 지도법사 스님의 지도 아래 학교 동아리실에서 사담회를 실시하였고 2024년 6월부터는 향성 지도법사 스님의 지도 아래 학교 강의실에서 법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아리 창립 이후 활동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동불교 학생회는 올해 안으로 회원수 50명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집 활동을 전개를 하겠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에 있는 메디컬 캠퍼스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 불교 학생회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장애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동대학에서 불교 학생회를 잘 운영을 하고 있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준호 봉은사 대학생 법회 회장. 네.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5분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아까 일단 인사부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은사 대학생 법회 회장 소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정준호입니다. 네, 페이지는 221쪽이고요. 아까 주제 발표에서 우리 김용진 교수님께서 그때뿐인 불교 동아리 활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불교 동아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힘도 그만큼 많이 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해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시간도 힘도 좀 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 법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순남 교수님을 비롯해서 봉은사 신도회에서 많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주제 발표에서 봉은사 대학생법회 지도법사 명진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찰에서의 대학생 전법은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사찰의 도량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은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학업과 취업, 압박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불안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사찰에서의 법회 활동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생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진 스님께서 대학생 법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저는 대학생 법회를 이끄는 입장에서 현재 대학생 법회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찰의 대학생 법회는 매주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법회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봉은사 대학생 법회에 주어지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80만 원 뿐입니다. 아까 뭐 상월결사에서 1000만 원 줬는데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거 뭐 울어야 될지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으로 예산이 측정된 겁니다. 그리고 포교팀의 기획안을 올려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한 달에 3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집행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하는 데다가 기획안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학기 중 대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리는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찰의 행정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얼마 전 봉은사 대학생법회의 기획, 주관으로 이루어진 대학생도 전로, 봉은 시그널의 경우 장소 사용 등 사중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서 사중의 아쉬운 태도로 인해 난관을 겪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획부터 진행까지 물론 포교사회팀의 도움도 있었지만 대학생법회가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은사의 경우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20대 청년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휴학생인 임원진도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그래서 준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법회에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면 사중에서는 일이 많아지니까 꺼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 이것을 사중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대학생 법회 활동을 외호하는 것이 사찰 중심의 대학생 전법 방안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학생 법회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불교 동아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고조되는 반면 사찰 내의 대학생 법회의 존재,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사찰 대학생 법회라는 게 있었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전법과 포교의 어려움, 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대학생 법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생 법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은 불교 동아리를 보면 봉사, 교육, 환경 동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대학생 법회가 활동한다면 학생들의 관심도가 고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기관과의 연계, 환경단체와의 연합, 또 청소년 법회와의 연합법회로서 교육봉사 등을 기획하고 진행한다면 불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상승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학기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알고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업무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찰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부처님 오신 날과 우람분절, 백중, 연등 달기, 또 종무, 행정, 사무 등의 일에 대해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다면 대학생들과 사찰 사이의 거리감도 줄이고 사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법회 이후 기초학당 시간대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스님의 유언인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처님법 배웁시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법회에 나오는 법이라 하더라도 불교 교리를 잘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학생 법회에서 스님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리 학습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종단 차원에서 기초학당이 존재하나 제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령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위주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을 위한 기초학당을 대학생 법회 이후 오후 시간대에 만들어서 불교 교리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중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일요일은 절에 가는 날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수계를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불교 동아리와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개설해야 됩니다. 불교 동아리는 대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첫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불교 동아리들의 활동이 대동소이하고 재적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신행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즉 뉴스에서는 불교 동아리 활성화로 대학생 전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절과 법회에 가보면 대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봉은사 대학생 법회와 서울교대, 한예종, 서울시립대 3개 대학이 6월 첫 주에
연합법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연합법회에 나머지 2개 대학은 오지도 않고 교대 학생 딱 2명만 참석해서 이 불교 동아리와 사찰 간의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법회와 불교 동아리 간의 소통 창구를 개설해야 됩니다. 정기적인 연합법회를 통해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대학생 법회의 존재를 알고 매주 법회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불교와 사찰 접근을 쉽게 하고 대학생 법회 입회의 기회까지 열어줘야 합니다. 각 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사찰 대학생 법회에 제한하여 소통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대학생 전법 축제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상월결사 108 전법단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가 주관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제 대동연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쉬웠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올해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동연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데에는 이제 우리 교수부 따위 교수님들의 분석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당시에 장학생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참석한 학생으로 원인을 살펴보자면 전국의 대학생이 대상이었다는 점, 또 부스 모집이 공개적이지 않았다는 점, 또 사찰에서 나온 부스가 없었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권, 경기권 등 축제 범위를 지역별로 나누고 각 사찰의 대학생 법회와 청년회, 각 대학 불교 동아리에서 나와 부스를 만들어 법회를 홍보하는 축제를 기획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로 느껴지는 축제가 아니라 홍보의 장이기 때문에 각 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찰에서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는 대학생들이 축제를 주관하고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까지 함께 즐기는 축제이므로 대학생 청년 불자가 주인공이 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상월결사를 중심으로 올해 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로 뜨거운 이 전법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대학생이 대학생 전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력과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 법회 활성화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생 법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연합법회로 확장하고 또 마지막 전법 축제로까지 이어진다면 사찰 대학생 법회와 불교 동아리가 함께 발전하고 진정한 대학생 불자가 많아지는 진짜 대학생 전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했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불교가 아까 종교 인구가 줄었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불교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불교는 명상도 하고 템플 스테이도 하고 불교만이 자랑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앞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가 더 잘하려면은 지금 그 동국대 행정학과 학생이 아주 그 진솔한 대학생 법회의 활성화를 논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무현 회장님이신가요? 회장님이신가요? 뭄바이면 인도 아닙니까? 인도에서 오셨어요? 전에 계셨다. 네,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가칭 힌두로드 그 계획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장무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고 대학에서 공부하지도 않고 대학 공부하시는 분을 도와드리지도 않는 순수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 발표를 하고 가신 주현우 그 대불련 회장님하고 잠깐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저희 세대는 다들 느끼셨겠지만 민주화, 뭐 자유, 뭐 이성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갑자기 먹고 사는 일이 고민이다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그 경제 쪽에 한 30년 이상 종사를 했었고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차를 타고 그 주현우 회장 집에 모시다 드리면 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인도의 델리와 뭄바이에서 경제계 쪽에 그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느낀 바로는 인도 경제가 여러분들 아까 저기 그 동대학교 김 교수님 그 국제 경제 전문가이신데 저한테 그런 인도 뭐 주식 이런 잠깐 물어보시는데 인도 주식이 제가 2016년에 뭄바이로 내려갔을 때 센섹스라고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가 24,000 정도 됐는데 지금 얼마인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78,400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10만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 센섹스에 들어간 지수가 불과 30개의 그 우량 인도 그 기업들을 주식 움직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도 이렇게 인도 경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높고 또 부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도 그러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막 교차를 하는데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후진국이고 먹을 거 없고 이런 부정적인 거와 반대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2000년 들어서서 코로나 때와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제외하고 연평균 7%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합니다. 이런 성장성이 좋은 나라에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없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하는데 이 미래를 굳이 한국에서 찾아야 되냐? 그럼 글로벌로 나가는데 글로벌에서 우리가 미국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영국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일본 가서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친숙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땅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처님 땅 인도에서 제가 살아본 결과 여기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집에서 그날 가서 바로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첫 기획안 그대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뭄바이에서 한인 회장을 하면서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도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델리에서 한인회 사무총장 하면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주 찾아와서 묻고 그냥 갔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자,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보는 눈이 너무 좁다. 또 인도를 보는 눈이 너무 부정적이다. 부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보고 인도를 등한시해서 되겠냐 해서 제가 기획을 했고 또 여기에 또 일부 재미라든가 또는 제가 재작년입니까? 경상북도 아까 이철우 지사님 기획해서 인도에서 불교 행사 비슷한 또 그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인도인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졌고요. 제가 처음에 2010년대에 가서 영업할 당시만 해도 이런 어디서 왔어? 로스코리아 김정 이 이야기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고 한국 학생들이 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가서 담궈도 되고요. 또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 불자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신심을 돈독히 하고 또 제가 여기 기획안에 적었습니다. 인도 대기업들 고드리지 앤 보이스나 또는 타타, 릴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불교 쪽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불교 쪽 개방적이면서 또 이 사람들은 한국 학생들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 총수까지는 못 만났습니다만 그 밑에 그 CFO라든가 또는 기획 담당 이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학생들은 왜 인도에 취업 안 하느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 또 여기 그 사찰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는 스님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일반인과 더불어 학생 여러분들 우리 적어도 대불련 소속 여러분들께서는 인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그 큰 넓고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나라에서 한번 펼쳐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군법, 전법, 현황과 교수 참여 문제를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이신 김영주 선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세계 군사력의 랭킹이 1등이 미국, 2등이 러시아, 3등이 중국, 4등이 인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5등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인도는 부처님의 그 태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토론자 다 끝나셨죠? 제가 좌장으로서 한 2, 3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연기론과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재행무상 재법무하는 삼법인과 이것이 이제 큰 줄기고 그 밑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구보리를 먼저 둘 것이 아니고 하화중생을 먼저 둬야 됩니다. 거리에는 아픈 사람, 쓰러져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불교는 아까 그 동국대학의 학생이 말한 대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조계종의 예산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돈이 뭐냐? 불사입니다. 사찰 짓고 뭐 도로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이 불사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고 포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 교수들이 대학생 전법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진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순남 회장이 열정적인 덕분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자들이 질문한 사람도 있고 궁금한 사람도 있는 것을 발표자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7시까지 식당에 오라고 하니까 지금 7시가 다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홍서원 마치고 중식당 만찬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